자,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저항의 온도 계수가 부의 특성을 가질 것. 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가로축은 온도 T 도시, 세로축은 저항이라고 했을 때 일반 도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 충돌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항이 증가되죠. 그래서 일반 도체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 도체. 자, 그러나 반도체라든지 전해 서미스터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그 반도체 일종인 서미스터 그 다음에 전해핵 등 이런 것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많이 쓰죠. 그래서 거기에 방열판이 반드시, 방열 장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 11번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떨어진 것을 부특성이라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서 저항이 올라가더라. 그걸 정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얘는 정특성이고 얘는 부특성이 있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금속 내부를 지나는 자속의 변화로 금속 내부의 맴돌이 전류를 작게 하려면 맴돌이 전류에서 생기는 게 와류선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다에 얇은 철판을 성층하여야 한다. 이것을 성층 철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앞서서 변압기 얘 손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해 봅시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철심, 그리고 1차의 권선, 2차의 권선, 그죠? 그래서 변압기를 또 외함으로 이렇게 둘러싸죠. 철판으로. 이때 첫 번째로 동선, 1차의 전류와 2차의 전류에 의한 주울선 있죠. 그죠? 그것을 동선, 주울선, 혹은 뭐 저항선, 부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하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들은 이 전류에 따른 주울열 Q는 0.24의 I 제곱 RT 칼로리에 의해서 열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2차가 더 크죠, 전류가. 그래서 2차가 큽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철심에 따른 철선이 있죠. 철선. 철선은 히스테리시스선과 pH라고 합니다. 그리고 와류선이 있습니다. 히스테리시스선은 철심의 재료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줄이려면 규소, 강판을 사용하면 되고, 와류선은 전류에 의거해서 철심에 전자유도시키면 철심을 전자유도되면 파라데이의 그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압이 생기죠. 그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생깁니다. 그 전류로 이 철심을 또 온도로 상승시키는 거. 그게 와류선, AD 커런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덩치 큰 하나의 철심을 쓰는 게 아니라 얇은 판으로 층층이 쌓아서 덩치를 키웁니다. 그래서 얘를 성층 철심화한다 이거죠. 와류선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전자유도에 의한 거, 외함에 표유 부하선이 있습니다. 얘도 이 전류에 따른 자개, 그래서 전자유도에 의해서 똑같습니다. 전자유도에 의해서 프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맴돌이 전류 생깁니다. 그 맴돌이 전류에 의한 주울열이 되겠네. 와류에 따른, 그죠? 그래서 전자유도는 외함도 시키고 철심도 시킵니다. 근데 철심은 덩치가 크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층 철심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다번이 될 겁니다. 13번 넘어갑니다. 자, 앞서서 많이 나왔던 문제네요.
자, 문제를 먼저 보면 반지름 5cm, 권수 100회인 원형 코일에 15A의 전류가 흐른다.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 세기는, 자, 앞서서 자개 세기 구하는 거, 계산하는 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오 사바르 법칙이 있었죠. 비오 사바르는 곡선형에 이러한 I 암페어가 흘렀을 때 어떤 이 점의 H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기 수평을 긋고 미소 거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미소 자기가 된 겁니다. 그죠? 이때 이 미소 거리를 잡은 접선을 긋더라. 이때 이 빨간 선과 수평선 사이의 각도를 세타. 그리고 이 지점과 알고자 하는 그 지점의 거리를 R메타라고 했을 때 DH는 4파이 R 제곱의 IDL의 사인 세타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암페어의 주회 적분 법칙이 있었습니다. 직선 도체에 I 암페어 흐르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자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자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개는 또 있고 계속 있죠. 이때 거리 R메타 떨어지죠. 이 점의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건 HDL 자개의 선적분, 미소거리 적분한 것은 총 전류와 같다. 그죠? 암페어의 주의 적분 법칙. 자, 이것은 기본 원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차례로 나왔던 게 직선 도체 I 암페어 흘렀을 때 거리 R메타 떨어진 이 점의 자개 H는 2파이 R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고 그랬죠. 직선 도체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거, 네 번째로 원형 코일 I 암페어 흘렀다. 이때 반경이 A 메타이더라. 이 중심의 자개 H 자주 나왔습니다. 자, 얘는 2A의 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된다라고 그랬죠. 여기에 만약에 N턴을 감았다.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N턴을 감았다. 그러면 N배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H는 2A의 NI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더라. 그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상 솔레노이드. 이렇게 환상 솔레노이드에 여기 I 암페어 흘렀다. 그리고 중심에서 코일의 중간까지 R메타 라고 했을 때, 또는 요 한 바퀴 뺑 도는 자로 길이 요것을 L메타라고 했을 때, 이 여기 외부의 자개 제로라고 그랬습니다. 이 안쪽도 제로라고 그랬고, 오로지 철심 요 코일 내부 여기에만 자개가 흐른다고 그랬죠. 그죠? 그때의 H는 전체 자로 길이 L 줬으면 L 대 NI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 이때 건수가 N턴이라고 해야지. N턴. 혹은 이 L이라고 하는 게 요 원호 길이죠. 원의 둘레 길이입니다. 반경이 R메타임. 그래서 원의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죠. 2파이 R의 NI 암페어 턴 퍼 메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해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물어본 바에 의해서 풀이를 해봅시다. 자, 문제를 보면 반지름이 5cm, 권수 100K인 원형 코일에 15A가 흘렀다. 그 말은 원형 코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I가 15A 흐른다. 그리고 여기 반경 R은 5cm. 턴수는 100턴이라고 그랬습니다. 100턴.
여기 계속 같은 반경으로 5cm 반경으로 계속 100번을 감았다 이 말이죠. 이때 여기 중심에 H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원형 코일 중심 자개 H는 2A의 권수 있으면 NI라고 그렇게 했죠. 자, A는 반경 R이죠. 5cm면 0.05m입니다. 50cm가 0.5m, 100cm는 1m. 그래서 0.05m. 권수는 100턴. 전류는 15A. 하면 자개는 15,000 나옵니다. 15,000 암페어턴 퍼 메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답은 다번이 되겠네요. (14번) 넘어갑니다. (14번에) 0.2 헨리인 자기 인덕턴스에 1페어 전류를 흘렸다. 축적되는 에너지는, 자, 아셔야 되는 사항,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그죠? 자,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코일의 전자유도 정도인 자기 인덕턴스가 L 헨리이더라. 여기에 전류 I 암페어가 통로됐다. 이때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WL은 2분의 1 LI 제곱의 에너지의 단위인 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풀이를 하면 지금 여쭤보는 것은 코일이 이렇게 있는데 0.2 헨리더라. L은 0.2 헨리. 그리고 전류는 5A. 이때 축적되는 에너지 WL은 2분의 1의 LI 제곱의 줄이 되시겠습니다. L은 0.2 헨리. 전류는 5A. 계산기 두드리면 2.5줄이 나옵니다. 2.5줄. 답은 나번이 되시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는, 처음에는 조금의 필기가 괴롭지만, 나중에는 그냥 영상만 계속 보셔도 충분하시더라. 그죠? 그래서 처음에 좀 괴롭더라도 적자 생존이라는 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5번. 한 대 출력이 100kV인 단상 변압기 2대로 V 결선에서 3상 전력을 공급한다. 최대 전력은 몇 kVA인가? 자, 여기서 알아야 될 이론은 VV 결선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VV 결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단상 변압기 세대를 가지고 델타 결선해서 3상 전원을 공급한 겁니다. 3상 전원을 공급한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한 대가 고장났습니다. 세대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한 대가 날아가니 결선은 VV로 될 겁니다. VV. 이렇게 단상 변압기 이제 2대가 됐죠, 이제. 단상 TR 2대를 가지고 3상 전원 공급하는 겁니다. 공급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세대를 가지고 3상 공급하는 거랑 2대를 가지고 3상 공급하는 게 차이가 큽니다. 얘는 자기 용량만큼 못 보냅니다. 만약에 이제 요 변압기는 요게 한 대고 요게 묶어서 요렇게 묶어서 한 대, 요렇게 묶어서 두 대입니다. 전체 용량이 한 대 용량이 만약에 100kVA다. 그러면 두 대니까 200이죠. 내 전원 용량은 200인데 이 200을 다 걸 수 있느냐? 못 겁니다. 이렇게 델타 하면 걸 수 있거든요. 100에서 300을 그대로 부하에 걸 수 있지만 200을 그대로 못 겁니다.
얼마만큼? 여기에 2분의 루트 3밖에 못 겁니다. 200을 못 걸고 200보다 작은 용량밖에 못 겁니다. 그래서 이용률이라는 게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용률 또 출력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용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용률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단상 변압기 2대를 가지고 단상 공급했을 때, 단상 변압기 2대로 단상을 공급했을 때에 대한 단상 변압기 2대를 가지고 삼상 공급의 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상 변압기 2대로 단상을 공급하면 자기 용량만큼 걸 수 있습니다. 단상에서 단상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지금 2대 곱하기 변압기 단상대 한 대 용량을 전압 곱하기 전류해서 VI라고 합시다. VI. 그럼 2대 다 걸 수 있습니다. 단상으로 단상을 걸기 때문에. 그런데 단상으로 삼상을 공급했다. 그럼 일단 2대지요. 그리고 VI. 이건 변압기 단상티한 한 대 용량입니다. 거기에 아까 걸 수 있는 것은 2분의 루트 3밖에 못 겁니다.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 그래서 얘 둘이는 같은 거니까 날라가고 남는 것은 2분의 루트 3만 남죠. 계산기 두드리면 0.866이 나오고 100을 곱해서 100분율 하면 86.6%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를 이용률이라고 하다. 변압기 2대로 V 결선하면 자기 용량의 전체 용량의 2분의 루트 3밖에 걸지 못합니다. 이용률이 100%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떨어진다. 얘 중요합니다. 외워야 돼. 그리고 출력비라는 게 있습니다. 출력비. 자, 출력비라는 건 뭐냐고 하면 얘는 고장전입니다. 고장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델타 해서 삼상 공급했죠. 얘에 대한 이제는 고장 후가 됩니다. 고장 후는 VV 해서 삼상을 공급한 것의 비율이더라. 자, 고장 전에 델타로 삼상을 하면 삼상결선에 삼상 공급하기 때문에 자기 용량과 다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곱하기 한 대는 VI, 그죠? 이렇게 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 후면 2대지요. VI인데 아까처럼 이용률은 2분의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라가서 3분의 루트 3이 되겠네. 계산기를 두드리면 0.577이 됩니다. 100분율 하면 57.7%더라. 외워둬야 합니다. 그죠? V 결선했을 때의 이용률, 출력비 외워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풀이를 하면 한 대 출력이 100kVA 단상 변압기 2대, 단상 변압기 이렇게 2대인데 얘 고압층 한상, 저압층 한상, 얘가 한 대다 이 말이야. 한 대. 얘가 얼마냐고 하면 100kVA. 얘와 얘 또 얘도 100kVA. 그래서 합성하면 200이죠. 그죠? 그래서 V로 할 수 있는 것은 2대 곱하기 한 대는 100kVA. 에 보낼 수 있는 것, 지금 삼상을 보냅니다. 단상을 보낸다고 하면 200kVA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삼상을 하면 이용률만큼 떨어지더라. 그래서 2분의 루트 3을 곱해야 되겠네. 그럼 얘는 100 루트 3이 되어져서 답은 다번이 된다는 거. 그죠? 잘 놉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16번 보겠습니다. 16번.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일단 답은 나의 오음의 법칙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자, 비정연파.
정현파. 정현파를 사인파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형태가 왜곡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외형파라고 그럽니다. 외형파.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본파 여기에 다른 주파수의 파형이 섞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합성이 되어져서 이 파형은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를 외형파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외형파가 된 이유는 원래 사인파는 이거죠. 이거 이쁘장한 거. 여기에 필요 없는 것들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부하의 전기를 쓰고 남은 게 전원축으로 갑니다. 그 전원축에 발생된 그 양화가 합쳐진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전원이 이렇게 있고 부하가 이렇게 있더라. 자, 전원에서 1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부하에서 90을 썼다. 그럼 여기에 10이 남은 게 전원으로 다시 돌아가죠. 회로니까. 이 10은 또 100 생기는 데다 이 10이 합해집니다. 그럼 110이 되겠네요. 그럼 이 10만큼 왜곡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쓰고 남는 게 있으면 그것이 비정인파를 야기시키다. 그래서 가의 자기포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다의 라의 전기자 반작용 이런 따위지 나의 오음의 법칙은 상관이 없더라. 자, 그 다음에 문제 17번 봅시다. 누설 자속이 발생되기 어려운 경우는, 자, 누설 자속이라는 건 자기 회로 내에서 자기력이 새는 게 되겠죠. 자기 자속이 지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자기 저항이지요. 그래서 답은 라의 자기 회로에 자기 저항이 적은 경우더라. 자, 여기서 자기 회로에 대해서, 자, 자기 회로와 비교되는 것이 전기 회로입니다. 전기 회로. 자, 먼저 전기 회로를 보면 전기 회로 어떠한 이러한 도선이 있다. 여기에 양 단장에 전압 V볼트를 걸었다. 그러면 자유전자를 움직이죠. 자유전자가 이렇게 옮겨가더라. 그게 전류 I암페어. 자, 자유전자가 옮겨당기면서 충돌합니다. 열나죠. 그게 R오음입니다. R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 V는 IR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R은 어떻게 됩니까? low에 A에 L 되죠. 얘 고유저항. 고유저항은 도전율의 역수죠. 그래서 얘는 도전율 시그마에 A에 L 오hm 이렇게도 쓰겠더라. 자, 얘와 반대되는 자기 회로를 그려보면, 자, 자기 회로는 돌아다니는 게 철심에서 돌아다니죠. 철심. 자, 철심의 코일을 감습니다. N턴을 감았다. 이때 전류는 I암페어 이시더라. 그러면 전류에 의해서 자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철심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은 파이 웨버가 돌아다니시겠다. 이때 이 파이를 돌아다니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자기저항 RM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철심의 가운데를 한 바퀴 삥 둘른 거리를 자로 길이 L메타라고 합니다. 자로기. 그리고 철심을 잘라서 그 자른 면의 단면적 S메타 제곱을 확인하고, 그리고 철심이기 때문에 자기력이 투과되는 투자율이 있죠. 그 투자율을 뮤 헬리퍼 메타라고 하면 전기 회로처럼 자기 회로도 회로가 구성이 되겠더라. 그때 회로는 얘는 기전력이라고 그러죠. 자기력은 기자력이라고 합니다. 기자력은 자기력을 일으키는 힘,
F 쓰죠. 자, 자기력은 전류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F는 N, I가 되겠네. I에 권수 N이 붙으면 중첩대가 커집니다. 자기력이 NI 되고, 돌아다니는 놈은 파이 웨버가 돌아다니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건 자기장 RM이 되시겠네. 그래서 이때 RM은 넘겨서 파이에 대한 F 해도 될 겁니다. 이 식과 이 식에서. F는 NI니 NI에 파이 해도 되죠. 이때 여기서 자기장의 단위가 나옵니다. 이 자기장의 단위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암페어 턴. 그죠? 암페어 턴. 파이는 웨버. 얘가 자기장의 단위고 시험에 출제가 잘 되더라. 그리고 자기장은 금방 단면적과 자로 길이와 투자율을 주어지면 뮤 S에 L도 되는 겁니다. per 웨버.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겁니다. 자, 전기회로와 똑같죠. 여기 보면 길이 L, 길이 L. 단면적, 전기회로에서는 A라는 에리어라는 기호를 썼지만 자기에서 S, 서페이스. 그리고 도전율, 얘는 투자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든 저렇든 누설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장이 커서 자기가 자로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외부로 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새지 않으려면 자기장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라벌이 된다고 그랬죠. 라벌이 답이 된다. 관련 내용은 숙지하셔야 되고 18번을 봅니다. 다음은 전기력선의 성질이다. 틀린 것은 자, 전기력선의 성질을 정의해 봅시다. 전기력선의 성질. 자, 첫 번째로 전기력선이라는 게 이런 거죠. 플러스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미는 힘이 생기죠. 그죠? 반발력이 생깁니다. 달력에서 청력이라고 부르죠. 근데 극성이 다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당기는 인력이 생깁니다. 인력이. 이 힘, 밀고 당기는 힘을 가상의 선으로 나타낸 것을 전기력선이라고 그래요. 전기력선. 그런데 약속을 하기를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에서 정지한다라고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기력선은 서로 밀고 당기는 힘의 관계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지만 자기약을 해석할 때는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에서 정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력선은. 그리고 도체에다가 어떠한 도체에 전하를 주입하면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를 주입하면 그 전하는 표면에만 존재한다는 것. 도체, 주입, 전하는 어디에만 존재한다고? 표면에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의 전하량은 제로이고 전하가 없기 때문에 내부의 전개도 제로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표면에 있는 전기력선이 있죠. 플러스는 외부의 어떤 마이너스한테 전기력선을 발산합니다. 혹은 내부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외부의 어떤 플러스가 여기에 전기력선을 발산하죠. 이때 항상 이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들어가고 나오고 간다. 자, 그래서 플러스는 수직으로 전기력선을 발산하고 마이너스는 수직으로 전기력선을 흡입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직으로 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전기력선은 뾰족한 부분에 집중을 한다. 이런 말합니다. 네 번째로 만약에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있더라. 그럼 여기에 전하가 많아집니다. 왜? 여기에 뾰족하기 때문에 여기 밖에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죠.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에
전하가 집중하다. 뾰족한 부분에 전하가 집중이 된다라고 하는 말. 이때 이 뾰족한 부분이라는 것의 다른 말, 곡률이라는 말과 곡률, 반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곡률이라는 말은 꺾을 곡자거든요. 꺾이는 비율.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꺾임과 이러한 꺾임은 어느 게 꺾임이 많으냐? 얘가 많죠. 그래서 곡률이 크면 뾰족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곡률 반경은 작은 놈이 뾰족하다. 그 말은 곡률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내접한 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접한 원의 반경, 얘가 크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작고 곡률 반경이 작은 놈이 뾰족한 부분이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전기력선의 밀도가 즉 전개의 세기가 되겠다. 당연한 얘기죠. 전기력선이 어느 부분에 많더라. 그러면 전개는 센 거죠. 그죠? 센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8번을 보면 다음은 전기력선의 성질이다. 틀린 것은 라벌이 되겠네.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밉니다. 같은 극성일 때는 밀고 다른 극성일 때는 당긴다고 얘기했으니까. 19번 넘어갑니다. 평형 3상 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라면 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은 다 3P가 되겠네요.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델타이든 Y이든 이게 한 상이죠. 각 상에 소비한 전력 P. 얘도 P면 소비되는 것은 3P. 얘도 3P.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이 되겠네요. 문제 20번. 접지 저항이나 전해액 저항 측정에 쓰이는 것은 이런 것들을 외워야지 뭐. 답은 코올라시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자, 가의 휘스턴 브릿지는 그 수천 옴에 가는 전선 저항 측정에 쓰는 겁니다. 휘스턴 브릿지는 나의 전이차계는 저저항 측정 이런 데 쓰는 거고, 다는 그렇고, 라의 메가는 뭐 하는 겁니까? 나왔었죠.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거. 그렇게 될 겁니다. 그죠? 하여튼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풀어봅니다.